요즘 금값이요. 진짜 말 그대로 금값입니다. 말 그대로 금값. 쑥쑥쑥쑥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연일 갈아치우고 있는 거예요.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거예요. 지난 10일 기준으로 보면요. 그람당 1.38% 올랐거든요. 65,340원입니다. 이거요. 2014년 3월 24일 날 금 현물 시장이 처음 개설됐거든요. 그때 이후로 사상 최고치입니다. 사상 최고치. 전부 금 산다는 거예요. 금. 금이 그만큼 안전자산이라는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보세요. 미국은 지금 돈 무한대로 찍어낸다고 했잖아요. 뭐 당장 경기 부양을 위해서 2조 2천억 달러를 풀겠다. 게다가 1조 달러를 더하겠다. 여기에다가 뭐 연준은 정크본드 그야말로 투기 등급 완전히 투기 등급의 그 회사채도 사주겠다. 이 정도로 돈을 막 풀고 있거든요. 돈이 막 푼다는 것은 달러가 많이 시장에 나온다는 거고 시장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 가치는 떨어집니다. 통화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100조 이야기했다가 한국은행이 어쩔 수 없이 그죠? RP 지금 매입하고 있죠. 예, 판매조건부 사채 말입니다. 이거 지난주에만 5조 5천억 뿌렸어요. 지금 거기에다가 뭐 각 가정의 소득하위 70%에게 가구당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 푼다 그랬죠. 게다가 각 지방자치단체는 또 각각 다 풀고 있어요. 지금 선거 때문이기도 하죠. 예, 그렇게 돈을 풀면요 통화량은 계속 증가할 거예요. 세상에 돈이 많이 풀리면요 돈의 가치는 그만큼 떨어지고 물건의 가치는 그만큼 올라갑니다. 다시 말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달러도 그렇고 위안화도 그렇고 지금 뭐 엔화도 그렇고 원화도 그렇습니다. 유로도 마찬가지고 돈을 풀 수밖에 없으니까 돈을 풀어도 수요가 안 일어나긴 하지만 돈을 풀거든요. 그렇게 되면요 금값은요 가치가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금값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예. 옛날에 제가 달러 사자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실제 그때 아마 사신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저도 좀 샀으니까요. 1170원대 1160원대 샀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데요 금은 또 다른 이슈예요. 또 다른 이슈예요. 지금 통화량이 워낙 많이 찍어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국제금값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금값도요 온스당 1736.20달러입니다. 올해 최고치 넘어섰습니다. 이게 6월 인도분 금선물 가격입니다. 6월 인도분 금선물 가격.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최고치를 경신 또 경신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 코로나19의 팬데믹이 안전자산의 지위도 지금 바꾸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한때는 달러가 중요하다 해서 금을 팔고 오히려 달러를 샀잖아요. 그때는 금값이 떨어졌습니다. 2월 24일까지만 하더라도 64,800원이었던 금값이 3월 17일은 59,61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돈을 풀고 나서부터는 다시 금값이 올라가서 지금은 또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풀면 푸는 만큼 그만큼 금값은 앞으로도 올라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쑥쑥이 아니라 요즘 같으면 보면요 그냥 왕창 오르는 것 같아요. 왕창. 예. 앞으로도 금값이 오를 거냐? 저는 오른다고 봅니다. 금값은요. 사상 최고치 계속 경신하리라고 봅니다. 그만큼 금에 대한 수요가 많고요. 금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요? 예, 선호 사상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안전자산 중에 채권도 마찬가지고 달러도 마찬가지고 뭐 금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을 안전자산이라고 하는데 특히 채권도 지금 오히려 채권은요 회사채 발행이 안 되니까 금리를 올리고 있잖아요. 이 회사채 발행이나 채권은요 이게 채권이 안 팔리면 금리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채권이 안 팔리면 금리가 올라가는 구조니까 금리가 올라갔을 때 채권은 좀 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금리가 뭐 우리
0.75%잖아요. 기준금리가. 미국은 0%에서 0.25고요. 그렇다면 채권금리는 한 번쯤 안전자산으로 돌아볼 필요는 있는데요. 회사채는 도저히 돌아볼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결국은 국고채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국고채는 사람들이 좀 돌아보는 것 같아요. 국고채보다도 금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진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금은 그렇습니다. 반면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달러는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증가한다. 통화량이 늘어나니까 가치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다고 해서 건펀드에 가입하고 그러지 마세요. 저는 펀드에 가입한다는 자체가 사모펀드에 가입하는 자체가 굉장히 위험천만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모펀드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 사모펀드는요. 신뢰성이 전 떨어진다고 봐요. 어느 누구든지 돈이 들어오면 돈에 대한 욕심이 있거든요. 돈에 대한 욕심이 다 파산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인가요? 그 동생 장하선인가요? 거기도 마찬가지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운영하면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투자자들이 기업은행에 들어가서 막 데모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이 사모펀드나 파생상품이나 이런 거는 모르면 하지 마세요. 저도 안 합니다. 저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한다고 해도 그걸 알기는 진짜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통적인 투자 그거밖에 잘 안 하거든요. 파생상품이 신뢰가 생기는 거 있잖아요. 사모펀드가 신뢰가 생겨 있는 거. 어느 게 신뢰가 생기는지 잘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사모펀드 중에 이 정도의 사람이 운영하는 자산이라면 이럴 때는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겠지만 저는 그거조차도 안 돌아봅니다. 투자는 내가 책임하여 투자해야 돼요. 금을 투자하든 주식을 투자하든 달러를 투자하든 내 책임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내가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을 때 투자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요. 남들이 하자는 대로 지금 동학개미운동처럼 그렇게 투자하면요. 혹시 벌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다가 언젠가는 된통 맞습니다. 저는 주식시장에 그렇게 투자하다가 된통 맞아서 재산을 다 날린 사람 수억 봤어요. 여러분 투자는 항상 자기 책임하에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기 책임하에 투자를 할 때 그것은 내가 안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아마 정한진 TV를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